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3년도 제2회 산업기사 중에서 회로이론 파트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게 되면 전달함수 문제가 나왔네요. 자, V1분의 VS 즉 전압비 전달함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많이 공부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실제 전압비 전달함수는 결국 입력 측에서 봤을 때의 임피던스와 출력 측에서 봤을 때 임피던스를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 임피던스와 출력 임피던스를 비교하면 그게 전압비 전달함수가 됩니다. 그럼 입력 측에서 보면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입력 측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니까 R과 C가 직렬이죠. 그러면 R 플러스 CS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걸 그대로 써보면 자, R 플러스 CS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입력 측의 임피던스. 자, 이제 출력 측에서 바라보면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통해서 이렇게만 전류가 흐른다고 보는 거니까 요 C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러면 CS분의 1이네요. 그러면 출력 측의 임피던스는 CS분의 1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이게 결국은 전압비 전달함수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긴 게 답이 없죠. 그럼 우리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 이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정리할 때는 요 작은 분수의 분모를 이용하니까 여기다가 뭘 곱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도 CS, 분자에다가도 CS. 보통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러면 요 앞에 거 이렇게 곱하시면 RCS가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죠. RCS. 플러스 요로 곱하면 CS 약분되니까 1. 자, 분자도 이렇게 약분하면 1. 이렇게 남습니다. 그럼 원래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인데 이렇게 생긴 정답이 없죠. 여기 분자에 1 들어있는 거 4번인 것 같지만 여기 S 플러스 RC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4번이 답이 아니네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 출제자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요거를 조금 변형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변형했느냐? 우리가 그걸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모양을 맞춰서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은 여기 보면 S 플러스 분모를 보시면 이렇게 S 플러스라고 하는 걸로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여기 S만 남겨놓도록 합시다. 그럼 S만 남기려면 RC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똑같이 전부 다 RC로 나눠야 되니까 자, 여기를 RC로 나누면 S만 남았고 여기 1도 RC로 나누면 RC분의 1이고 분자에도 나눠야 되니까 RC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형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걸 찾아봤더니 바로 2번에 정답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번을 보겠습니다. 대칭 육상 성형결선의 전원이 있습니다. 이 전원의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위상차를 구하라 이거죠. 자, 대칭 N상에서 몇 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칭 N상에서 우리가 위상차 구하라 이렇게 말하면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파이 1-n분의 2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육상을 물어봤으니까 여기 n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파이 1-6분의 2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때 여기 2분의 파이라는 건 라디안을 말하는 거고 지금은 이렇게 도수법으로 나오면 요거를 180도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럼 결국 2분의 파이가 몇 도? 이게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90도 곱하기 1-6분의 2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걸 계산해 보시게 되면 이게 아마도 60도가 나올 것 같아요. 60도. 계산기는 여러분이 눌러보시면 되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 K가 닫힌 상태에서 회로에 정상 전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T가 제로에서 스위치를 열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세요 라는 건데요. 자, 일단 여기 스위치 K가 닫힌 상태에서 정상 전류가 흐르고 있었대요. 그럼 K가 닫혀 있었다는 건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고 그러면 전류가 여기 6오음을 무시하고 이렇게 흐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정상 전류가 얼마겠습니까?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L은 단락이 되니까 4분의 20A 해서 이때 정상 전류는 얼마였냐면
5A가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상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열어버리면, 여기를 열어버리면 전류가 이제는 1로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가요? 이렇게 6ohm을 통해서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이때 여기를 흐르는 전류가 예를 들어 IT라고 가정한다면 이 전류가 얼마인지를 구해보세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위치를 여는 순간에 이 전류는 처음 초기 값은 5A하고 그 다음에 그 전류에 의해서 이게 이제 과도 전류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 폐회로에서 전압 방정식을 세워보면 원래는 이 L에 걸리는 전압, L에다가 dt분의 di, dt분의 dit가 되겠죠. it 플러스 그 다음에 스위치가 열린 상태에서는 이 폐회로니까 저항 R은 4하고 6이 되겠죠. 4와 6을 더하면 10 곱하기 전류 IT죠. 자, 이렇게 합한 값이 얼마가 돼요? 20V가 돼야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전압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원래는 이걸 이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해서 IS를 찾고 다시 역변환해서 IT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된 전류는 어떻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다 쓸게요. 자, 정상값에다가 과도값으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고요. 이때 정상값은 자, 요 폐회로에서 언젠가 도달할 정상값이 얼마입니까? 얘가 단락이 되면 4와 6을 통해서 흐를 테니까 10분의 20V가 돼서 결국 2A가 될 거고 과도값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에 마이너스 자 시정수는 L분의 R이죠. 2분의 10 T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찾으면 돼요? A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A를 찾기 위해서 스위치를 여는 그 초기값 바로 시간 T가 0일 때 I0를 찾아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0이 됐을 때 남는 것은 2 플러스 A만 남을 거고 이때 초기값이라는 것은 결국 스위치를 닫기 전에 이 정상값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5가 될 거다 이겁니다. 그럼 결국 A는 얼마가 나와요? 네, 3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서 답을 찾아보시게 되면 2에다가 3, 2에 마이너스 5T가 되겠죠. 그러면 2 플러스 3에 마이너스 5T가 들어있는 1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쭉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풀 필요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런 문제 나오면 좀 사실은 정상적으로 풀려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딱 보시면 여기 정상값은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여기 특성근을 먼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특성근이라는 거는 결국 마이너스 L분의 R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요 스위치가 열린 상태에서 요 폐회로에서 L 값은 2, R 값은 둘이 직렬이니까 10이 돼서 2분의 10이 되면 마이너스 5가 들어갈 거다라는 건 먼저 알 수 있겠죠. 그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들어있는 거를 먼저 선택하시면 1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될 거다라는 상태에서 여기 지수함수 앞에 개수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3이냐 2냐 요거를 찾아봤을 때 처음 초기에 t에다 0 집어넣으면 여기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값이 5가 되는 걸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2 더하기 2는 4니까 얘는 아니고 1번이 답이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유추해서 객관식이기 때문에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풀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답을 찾는 거는 그래도 좀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번을 보겠습니다. 1000Hz 주파수죠. 주파수 F가 1000. 5mHz에 자 L이죠. 유도 리액턴스 5 인덕턴스죠. 인덕턴스가 5mH. 자, 이와 같은 용량 리액턴스를 갖기 위해서 C 값은 얼마입니까? 그 얘기네요. 자,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가 같아지겠다. 결국 공진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공진 조건에 의해서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결국 이 조건이 만족되기 위한
C 값이 얼마냐 그 얘기네요 결국. 그럼 자리 바꾸면 오메가 제곱에 L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오메가는 2파이 F죠. 2파이 F는 1000 제곱. 자, 인덕턴스 L은 5mH라고 줬으니까 5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 분의 1이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페럿이 나올 텐데 어차피 출제자가 마이크로 페럿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 계산된 값이 마이크로 페럿이 되려면 10의 반대로 6승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걸 계산해 보시면 정답은 2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이 5번 문제는 예전에 한번 나왔던 문제이긴 한데 이 문제는 도저히 이제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출제자 의도가 이거를 뭐 풀으라고 낸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하나 푸는데 아마 1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문제라서 이 문제는 그냥 여러분께서 답만 4번이다라는 것을 보시고요. 뭐 풀어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압 V가 다음과 같이 나왔을 때 시력값이 몇 볼트입니까? 라고 했죠. 지금 보시면 전압이 기본파와 3고조파를 포함하고 있는 비정연파가 되겠습니다. 항상 비정연파에서 시력값, 바로 각각의 시력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 맞죠? 그럼 전압이니까 전압 V의 시력값 구하면 기본파의 시력값 V1이라고 가정하고요. 3고조파 시력값 V3라고 가정한다면 각각의 시력값을 찾아서 제곱의 합의 제곱근 루트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그럼 먼저 기본파 시력값은 14.1은 맨 앞에 14.1은 최대값이니까 루트 2로 나누시면 되겠고 여기에 제곱이죠. 그 다음 3고조파도 마찬가지로 앞에는 7.1은 최대값이니까 7.1을 루트 2로 나누시면 시력값 제곱하신 다음에 전체의 루트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 이제 계산기로 여러분이 눌러봐 주시면 2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7번. 삼상회로의 대칭분 전압이 V0, 그 다음 V1, V2를 주고 A상 전압을 구하랍니다. 우리가 대칭분 가지고 A상 전압 구하는 방법, VA는 다 더하면 되죠. 영상 전압 더하기, 정상 전압 더하기, 역상 전압. 이렇게 하면은 A상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 더하면 되겠죠. 자, 영상 전압이 마이너스 8 플러스 J의 3. 그 다음에 V1은 6 마이너스 J 8. V2는 8 플러스 J의 12가 되겠네요.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여기에 마이너스 8 플러스 8 없어지겠고요. 실수 성분이 6만 남았죠? 6. 그 다음에 J가 붙어있는 허수끼리 계산하시게 되면 자, 플러스 J3 마이너스 J8이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J의 7이죠. 네,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6 플러스 J7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8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임피던스 파라미터 Z11 구하세요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상호 회로가 나와 있는 결합 회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임피던스 파라미터를 구하려면 얘를 T형 등가로 바꾸면 되겠죠. 이 회로를 그대로 T형 등가 회로로 바꿔 보시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가 L1 플러스 M, L2 플러스 M. 대신 여기는 마이너스 M이 되겠죠. 자, 이렇게 T형으로 바꿔놓고 나서 Z11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 공통을 기준으로 11 왼쪽 거를 더하면 되죠. 그 둘이 더하면 L1 플러스 M에다가 마이너스 M이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M 없어지고 L1만 남습니다. 그런데 임피던스 값으로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L1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J오메가 L1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또는 J오메가를 우리는 S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S의 L1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SL1 정답은 1번이죠. 자, 9번을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전압이 EM 코사인 오메가 T 전원 전압을 인가했을 때 인덕턴스 L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지금 L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여기 지금 L에 흐르는 전류, L과 C가 병렬이기 때문에 전류는 나눠질 거고요. 그때 L에 흐르는 전류를 IL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L에 축적되는 에너지 어떻게 구합니까? 이걸 WL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L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2분의 1의 L, I 제곱이죠. 그때 이 전류는 L에 흐르는 전류가 돼야 되니까 IL이 될 겁니다. 그럼 먼저 IL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전류를 준 게 아니라 전압을 줬으니까. 그러면 이 전압을 가지고 L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L 회로에서 기본적으로 L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면 L분의 1의 인테그랄 전압 ET를 시간 T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게 L에 흐르는 전류가 나오겠네요. 근데 지금 전압을 얼마로 줬는가 봤더니 자 L분의 1에다가 인테그랄 전압은 최대값 EM 코사인이죠. 코사인 오메가 T를 줬고 얘를 시간 T에 대해서 이제 적분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오메가 T를 T로 적분할 거니까 T 앞에 오메가 배수는 한번 나눠야 되겠죠. 그럼 오메가 L 분의 EM은 상수니까 앞으로 빼면 EM이 되겠고요. 이제 코사인을 적분하면 사인이 나오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전류, L에 흐르는 전류가 돼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에너지에다가 집어넣으면 WL은 2분의 1의 L, I 제곱이라 그랬죠? 그럼 요거 제곱하면 됩니다. 다 제곱해버리면 오메가 제곱, L 제곱, 분의 EM 제곱, 사인 제곱이죠. 그럼 여기 앞에 L과 분모의 L 제곱에서 제곱하고 L하고 이렇게 약분됩니다. 그럼 한 번 더 정리하면 2분의 1 오메가 제곱 L분의 EM의 제곱 여기에 사인 제곱 오메가 T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생긴 답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참 피곤한 사람이죠. 자, 이렇게 되는 게 답인데 다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변형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인 제곱 참고로 사인 제곱의 오메가 T를 우리가 바꾸게 되면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 나누기 2가 됩니다. 우리가 삼각함수 2배각 공식 뭐 요걸 이용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요걸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요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분모에 2가 들어있고 앞에도 2가 들어있으니까 결국 곱하면 4분의 1이 될 거고요. 오메가 제곱의 L 분의 2M의 제곱이고요. 여기 제곱이 없어진다는 거 주의해 주세요. 자, 요 자리에다 이제 요거 주면 되겠죠.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앞에 일단 4분의 1이 들어가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들어있는 거. 그죠? 일단 여기 4분의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에 L이라는 거죠. 여기 제곱이 없어요. 여기 L이 들어간다는 거,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일단 4분의 1 들어가니까 2분의 1 들어가는 건 빼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L의 제곱이 없는 거. L 제곱 없네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죠? 2 오메가 T. 여기는 코사인 오메가 T니까 2번은 틀렸고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제도 관연도 기출문제에서 똑같이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걸 푼다기보다도 이런 문제 유형은 그냥 체크하시고 답을 그냥 특징을 기억하시는 게 좋은 문제가 되지,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0번을 보겠습니다. VA가 3, VB는 2-J3, VC가 4 플러스 J3. 삼상 불평형 전압이라고 할 때 영상전압 구하랍니다. 자, 우리 영상전압, 정상전압, 역상전압 공식만 한번 써볼까요? 일단 무조건 3분의 1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영상전압은 VA 플러스 VB 플러스 VC. 자, 세 삼상전압 다 더해서 3으로 나누시면 되는 거고요. 정상전압 구하라 그러면 VA 플러스 벡터 연산자 A 곱하기 VB A 제곱의 VC 이렇게 되고요. 역상전압 그러면 VA 플러스 A 제곱의 VB A 곱하기 VC 이렇게 되죠. 자, 그 중에서 바로 영상전압 구하세요 그 얘기니까 3상 다 더해서 3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이거 다 더하시면 되는데 더하려고 봤더니 여기 허수부가 마이너스 J3 플러스 J3 어차피 더하면 없어지겠죠. 그럼 실수만 남습니다. 4, 2, 3 다 더하니까 9가 될 거고요. 9를 3으로 나누시면 되네요. 그러면 정답은 3이 되겠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동차 축전지 무부하 전압을 측정했더니 13.5V를 지시했습니다. 이때 전격이 12V에 55W짜리 자동차 전구를 연결하여 축전제 단자 전압을 측정했더니 12V가 나타났대요. 이때 내부 저항이 얼마냐라는 거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축전지, 전지 안에는 내부 저항이 들어있는데 그 크기가 얼마냐는 겁니다. 그럼 회로로 본다면 이런 거죠. 여기 내부 저항이 하나 있고 전원이 하나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축전지가. 자, 이때에 여기에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무부하 상태에서 전압을 측정하니까 13.5V래요. 그럼 부하가 없다는 건 내부 저항에서도 전압 강화가 안 생긴다는 거니까 결국 여기 단자 전압은 이 축전지에 원래 전압이 되는 거죠. 그게 얼마냐? 13.5V라는 얘기예요. 13.5V. 내부 저항 얼마인지 모르니까 R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다가 부하를 달았대요. 이렇게 부하를 달았습니다. 자동차 전구를 달았다는 거죠. 55W짜리 전구를 달았더니 전압이 12V를 지시하더래. 여기 전압이 12V가 나타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전구를 달면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를 거고, 그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류라는 게 흐르게 될 거고 그 전류에 의해서 요 내부 저항에 전압 강화가 생기고 그 전압 강화로 인해서 13.5V의 전압이 여기 부하에는 12V로 걸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요 내부 저항의 전압 강화는 얼마가 걸렸다는 거죠? 바로 전원의 전압 13.5에서 12V를 뺀 만큼 1.5V가 전압 강화란 얘기죠. 여기에 1.5V의 전압이 걸립니다. 지금 그 얘기를 힌트로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상태에서 이 내부 저항이 얼마예요? 그 얘기인데, 자,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내부 저항, 저항을 구하세요. 그러면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 아닙니까? 전류분의 전압. 전압이 얼마예요? 1.5V죠. 그죠? 요 내부 저항에 걸린 전압. 여기 걸린 전압은 1.5V니까 우리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전류만 찾으면 돼요. 그럼 전류를 어떻게 찾을 거냐? 이 부하에서 찾으시면 되죠. 부하의 소비 전력이 55W인데 우리가 전력 P는 전압과 전류의 곱이니까 요게 전압 12V에다가 전류를 곱해서 나온 값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전류 I는 55W 나누기 12V가 돼서 요게 전류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네요. 그럼 1.5V 나누기 55W짜리 나누기 12V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내부 저항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 아마도 0.32 얼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RL 직렬 회로에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제3고조파 성분의 시료치 전류가 얼마냐라고 했어요. 단 R은 5, 오메가 L은 4옴이라고 줬네요. 그리고 전압을 봤더니 비정연파가 나왔는데 항상 이렇게 비정연파가 나오면 우리는 오메가를 확인해 보면 되죠. 여기는 그냥 오메가니까 기본파, 3오메가니까 3고조파, 5오메가면 5고조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파와 3고조파, 5고조파가 섞여 있는데 그 가운데서 3고조파 전류만 구해보세요.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3고조파 전류를 우리가 I3라고 한다면 항상 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3고조파에 대해서 구할 거니까 3고조파 임피던스와 3고조파 전압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쉬운 거부터 하나씩 해봅시다. 자, 3고조파 전압. 요게 3고조파죠. 요게 3고조파고
요 3고조파 중에서 100 루트 2는 최대값이고 우리가 계산할 때는 실효값을 넣어야 되니까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게 실효값이죠. 그렇다면 3고조파 전압은 실효값이 자 100 루트 2 나누기 루트 2가 되니까 결국 100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3고조파 임피던스를 구하시면 되는데 지금 RL 직렬 회로니까 원래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의 오메가 L이죠. 그 중에서 3고조파에 대해서 구할 거니까 오메가가 3배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럼 저항 R은 5 플러스 J에다가 오메가 L이 4라고 그랬으니까 3배 하시면 4, 3, 12가 되겠죠. 그럼 요건 다시 말하면 뭐가 돼요? 5의 제곱 12의 제곱에 루트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임피던스. 요게 3고조파 전압이 돼요. 얘하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셔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넣어서 계산기를 여러분이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아마 4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대칭 3상 Y결선에서 선간 전압이 200 루트 3. 자, 일단 Y결선이라는 거 보시고요. 선간 전압을 줬죠. VL이라고 쓸게요. 선간 전압이 200의 루트 3. 그 다음에 각 상의 임피던스가 30 플러스 J 40. 자, 임피던스가 30 플러스 J의 40이라면 이거 합성하면 얼마입니까? 3대 4대 5니까 30대 40대 50 이렇게 나오겠죠? 뭐 바로 우리가 암산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이때 부하의 선전류가 얼마입니까? 그랬어요. 선전류 IL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전류를 물어본 거죠. 그럼 항상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이죠. 그런데 선전류 물어봤으니까 선간전압 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산하시면 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식은 없죠. 우리가 왜냐하면 임피던스라는 거는 한 상에 대한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얘가 한 상에 대한 값인데 여기다가 전압만 선간전압 넣었다 그래서 이게 선전류가 나오느냐? 안 나오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3상을 계산할 때는 임피던스를 활용해서 구한다. 그러면 무조건 상이 기준입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전류를 계산할 건데 임피던스분의 전압 이렇게 구하면 내가 임피던스를 계산해서 구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상에 대한 값이니까 전류도 상전류가 돼야 된다 이거고 그럼 전압도 당연히 상전압이 들어간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럼 Y결선에서 상전압은 선간전압과 무슨 관계가 됩니까? 원래 Y결선에서는 자 여기다 쓸게요. 우리가 Y결선 그러면 기본적으로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배가 크죠. 그리고 위상은 30도 차이 난다. 이런 거 배운 기억나시죠? 그럼 반대로 상전압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크기만 놓고 본다면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선간전압이 200 루트 3이니까 상전압은 얘를 루트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돼요? 네, 바로 200이 되겠네요. 200. 그 다음에 임피던스는 아까 50이라 그랬으니까 50. 그럼 이게 얼마 나옵니까? 4A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계산한 전류는 지금 무슨 전류? 그렇죠? 상전류죠. 상전류. 근데 출제자는 무슨 전류 물어봤어요? 선전류 물어봤죠. 근데 Y결선에서는 선전류와 상전류가 어때요? 같죠. 따라서 그대로 여기 계산된 상전류 4A가 그대로 선전류와 같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14번 보겠습니다. 서로 결합된 두 개의 코일을 직렬로 연결하면 합성 자기 인덕턴스가 20, 그 다음에 한쪽 코일의 연결을 반대로 하게 되면 8mH가 나왔답니다. 각각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가 얼마냐 이 얘기인데요. 일단 보시면 직렬로 연결했다 그랬어요. 직렬. 일단 직렬이라는 상태입니다. 직렬. 그런데 한 번은 합성한 값이 20이고 한 번은 8이 나왔대요. 그럼 우리가 코일 두 개를 연결해서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직렬일 때 합성 인덕턴스 구하는 방법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2M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가극성, 가동, 차동 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합성한 값이 20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가동결합. 플러스로 했을 때가 20이었다는 얘기고, 자, 작게 나왔을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가 8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런 값을 알 수 있겠네요. L1이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L2도 모르겠지만 플러스 2M 이렇게 계산했을 때 20이 나왔다 이런 얘기고, 이번에는 반대로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8이 나왔다 뭐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두 식을 연립하면 되니까 둘이 빼볼까요? 이렇게 빼버리면 자, L1, L2 다 날아가고 2M에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4M. 자, 20에서 8을 빼니까 12가 될 거고요. 그럼 결국 상호 인덕턴스 M은 4분의 10이니까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5번. 평형 3상 3선식 회로가 있습니다. 부하는 Y결선이고요. Y결선. VAB가 100루트3의 0도래요. 자, 여기 VAB는 결국 선간전압입니다. 그래서 VL로 보셔도 되죠. VL. 자, 이게 선간전압 VL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A는 20에 마이너스 120도래요. 이건 선전류죠. 선전류. 이때 Y결선된 부하 한 상의 임피던스 구하세요. Z 구하라 이겁니다. 항상 여러분 꼭 명심하실 것은 3상 문제 풀 때 임피던스 관련돼서 푼다 그러면 상을 기준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일단 임피던스를 구하려면 임피던스는 전류분의 전압인데 이게 상전류고 상전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뭘 줘요? 이렇게 선간전압, 선전류를 준단 말이에요. 그 얘를 바꿔야 되겠죠. 지금 Y결선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기억하실 내용은 자, Y결선 그러면 두 가지. 첫 번째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는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크기는 루트 3배가 크죠. 자, 상전압에 루트 3을 곱해야 둘이 같아진다는 건 선간전압이 크다는 겁니다. 그 위상은 선간전압이 30도 앞섭니다. 대신에 Y결선에서는 선전류와 상전류는 같죠. 크기도 같고 위상도 같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선전류와 상전류는 같으니까 여기 상전류는 Y결선이기 때문에 그대로 선전류로 바꿔도 됩니다. 이제 그러면 얘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상전압을 찾아야 되니까 요 상전압을 찾으려면 요 식에서 상전압을 찾으려면 반대로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누시면 되고, 자, 위상은 선간전압이 30도 앞선다는 거니까 반대로 상전압은 30도 뒤지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상전압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선간전압이 100 루트 3이니까 루트 3으로 나누시게 되면 크기는 100이죠. 자, 위상은 얘가 0도고 여기서 30도 뒤쳐져야 되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요게 바로 상전압이에요. 그러면 이제 임피던스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임피던스 Z는 여기 상전압이 들어가야 되니까 크기는 100에다가 마이너스 30도 나누기 여기는 상전류, 선전류 똑같다 그랬으니까 요거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20에 마이너스 120도. 그럼 우리 이거 복수수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크기는 나누고 각도는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빼는 거죠. 그럼 100 나누기 20 하니까 얼마가 돼요? 그대로 5. 그 다음에 각도는 위에서 밑에를 빼니까 마이너스 30에다가 마이너스에 또 마이너스니까 이게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러면 결국 90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크기는 5에 위상은 90도.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볼까요?
RC 직렬회로의 과도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했네요. 뭐 이건 어렵지 않은 문제죠. RC 직렬회로에서 우리 C정수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RC 회로의 C정수 타우라고 한다면 그냥 RC죠. 그죠? 세크. 그리고 C정수는 과도 현상에 비례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C정수, 즉 RC 값이 클수록 과도 현상이 길어진다는 거니까 과도 현상이 길어진다는 건 정상값에 도달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결국 RC 값이 클수록 과도 전류가 천천히 사라진다는 게 과도가 길어진다는 거니까 2번이 정답 되겠네요. 17번 4단자 정수를 구하는 식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4단자 정수 ABCD의 정의식을 물어보는 건데요. 자, 이 공식을 외우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4단자 정수 ABCD의 의미를 아셔야죠. 자, 4단자 정수 A, B, C, D에서 A가 의미하는 것은 전압 B죠. B가 의미하는 것은 임피던스, C가 의미하는 건 어드미턴스, D가 의미하는 건 전류비가 됩니다. 일단 이걸 먼저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A는 전압 B, B는 임피던스, C는 어드미턴스, D는 전류비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공식으로 나타내면 A는 결국 뭐가 돼요? 전압 B니까 전압분의 전압이죠. B는 임피던스니까 전류분의 전압. C는 어드미턴스니까 반대로 전압분의 전류. D는 전류비니까 전류끼리 비교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무조건 4단자 정수의 비교값은 2분의 1이죠. 출력에 대한 입력의 비.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맞죠? 1분의 2가 없어요. 다 2분의 1. 아니면 위에서부터 1, 2, 1, 2, 1, 2, 1, 2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조건이 붙죠. 자, 조건은 무조건 분모를 보시면 분모에 V2가 들어있으면 반대로 I2가 제로죠. I2가 들어있으면 V2가 제로. V2가 있으면 I2가 제로. 얘는 I2가 들었으니까 반대로 V2가 제로. 이렇게 암기하시면 ABCD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ABCD의 의미를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라는 거 조건은 분모와 반대로 전압이면 전류, 전류면 전압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런데 딱 보자마자 틀린 걸 물어봤는데 B를 보니까 2분의 2죠. 항상 4단자 정수 무조건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2분의 1. 얘만 2분의 2니까 뭐 딴 거 볼 것도 없이 그냥 2번이 틀렸다라는 거 금방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랍니다. 자, 델타 t 마이너스 a2의 마이너스 at를 라플라스 하래요. 그럼 일단 우리가 이렇게 두 함수가 서로 더하기나 빼기가 돼 있으면 선형 정리가 성립하죠. 각각 따로따로 라플라스해서 더하거나 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델타 t를 라플라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얘를 라플라스 변환했다 이거예요. fs라고 보시고요. 자, 델타 t를 라플라스 하면 1이죠. 마이너스 a2의 마이너스 at니까 결국 자, 지수함수는 우리가 2의 마이너스 at를 라플라스 하면 s에다가 부호가 반대죠.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s 플러스 a에다가 1인데 앞에 a를 곱했으니까 똑같이 a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그럼 이게 결국은 정답이 되는 건데 얘를 한번 통분해서 더해줘라 이겁니다. 그럼 s 플러스 a로 통분하시게 되면 여기 1이라고 하는 것은 s 플러스 a분의 똑같이 s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a를 빼면 되죠. 그럼 플러스 a, 마이너스 a 없어지니까 남는 건 s 플러스 a분의 s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전압 V, 그다음에 전류 I를 주고요. 소비 전력 구하랍니다. 지금 보시면 24인 20T, 34인의 30T. 여기도 34인의 20T와 30T로 돼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보면 T 앞에 여기 오메가인데 오메가가 20, 30
20, 30이니까 여기 2고조파와 3고조파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소비전력, 즉 유효전력 구하라 이 얘기는 항상 같은 성분끼리 구하시면 되니까 자, 2고조파는 2고조파끼리 V2, I2, 코사인, 세타 2. 자, 이 30T를 3고조파로 본다면 V3, I3에 역시 코사인의 세타 3죠. 자, 이렇게 각각의 2고조파는 2고조파끼리, 3고조파는 3고조파끼리 각각 구해서 더하면 바로 비정연파에서 소비전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뭐예요? 시료값입니다. 시료값. 근데 이 앞에는 다 최대값이니까 일일이 루트 2로 나누시면 되지만 루트 2로 나누는 건 결국 둘이 곱해버리면 2로 나누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를 최대값으로 계산하면 앞에 2분의 1을 빼시고 결국 뭐가 돼요? 최대값으로 구하셔도 되겠죠. 최대값 VM 2, 그다음에 IM 2 코사인의 세타 2. 자, 3고조파도 최대값으로 3고조파 최대값. 그 다음에 3고조파 전류의 최대값. 코사인 세타 3.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먼저 우리는 항상 위상차를 계산해 보면 되는데, 자, 이 고조파의 위상차는요, 전압도 20T, 뒤에 위상이 0도고, 얘도 0도고, 3고조파도 위상차가 0도, 0도니까 위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위상이 똑같다는 건 위상차가 0도니까 코사인 0도는 1이죠. 그럼 곱하나 마나니까 빼버리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만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앞에 2분의 1 적으시고. 자, 2고조파의 전압과 전류의 최대값 곱하면 되니까 앞에 있는 게 최대값이죠. 20 곱하기 30. 플러스, 자, 3고조파는 거꾸로 30 곱하기 20이죠. 그럼 결국 600, 1200에다가 2로 나누면 600이네요. 그죠? 600와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20번 보시면 회로에서 단자 AB에 나타나는 전압 VAB를 구하세요. 자, 여기 전압 구하라는 거죠. 근데 딱 보시는 순간 벌써 전압원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더라. 이때 여기 전압을 구하라는 얘기는 공통전이 구하라는 얘기고 바로 밀만의 정리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밀만의 정리는 공통전이 VAB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시그마 Y, 시그마 I죠. 어드미턴스 합분의 전류의 합. 그때 어드미턴스로 나오면 병렬이니까 그냥 더하면 되는데 단위가 오음으로 나왔으니까 임피던스죠. 그리고 여기 임피던스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는 역수를 취해야 어드미턴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합이라는 건데 전류를 임피던스로 구하면 임피던스분의 전압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둘밖에 없으니까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보시면 자, 쭉 거놓고 자, 임피던스의 역수의 합이니까 여기는 5, 2죠. 그러면 5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자, 분자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을 구해서 합하라는 거죠. 그 여기 전류는 5분의 2죠. 임피던스 5분의 전압은 2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임피던스 2분의 10이죠. 2분의 10. 이렇게 해서 요거 계산기로 누르면 되겠죠. 이걸 눌러보시게 되면 아마도 7점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7.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업기사 회로이론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